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연합 이다혜 활동가이고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IPCC에서 6차 보고서 제1 실무그룹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죠. 발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 나왔는데 IPCC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CC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부르고 있는데 이건 유엔에서 기후과학자들이 모이는 협의체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모든 논문들을 갖고서 새로운 결과들을 이제 뽑아내고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기후와 관련된 유엔 회의가 있어요. 유엔 기후변화 협약. UNFCCC라고 그러고 있죠.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가 외교관들이 모여갖고 얼만큼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줄여야 되는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학자가 모이는 IPC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관들이 모이는 바로 이제 UNFCCC가 있고 UN 기후변화 협약 이 당사국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뭐 교토 의정서라든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를 맺게 되죠. 네, 지금까지 나오는 보고서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기후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적 증거들이 모아짐에 따라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초반에는 한 5년 정도마다 그 과학적 그 증거들이 모아져 분석을 해서 이제 종합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한 5년마다, 이번에는 한 8년 동안 그 새로운 과학적 그 증거들을 모아서 분석된 보고서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각 보고서마다 일관되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인간 때문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1990년도 1차 보고서가 나올 때는 198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굉장히 이제 상승한다는 건 알았어요. 이게 왜 상승을 하느냐? 자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지 인간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어요. 1990년도 1차 보고서 때는. 근데 이제 2차 보고서 95년도에 나올 때는 기온의 상승이 인간도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나왔던 결과를 갖고 97년도에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걸 맺게 되죠. 그 다음에 2001년도 이제 3차 보고서가 나올 때는 인간의 역량이 지금 지구를 가열시키는데 66%, 2007년 4차 보고서 때는 90%, 2013년도 5차 보고서 때는 95%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년에 나온 이 6차 보고서에서는 95%까지 인간의 역량이라고 해서 100%라고 해야 되는데 과학에서 절대 100% 이러한 용어는 없어요. 100% 가까이 된 걸 우리가 명백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5차 보고서 때는 관측된 지구 가열이 명백하다라고 했는데 6차 보고서에서는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인간의 영향력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차 보고서 그러니까 2013년도 그 보고서가 나올 때 2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2015년에 UNFCCC 기후변화 당사국 회담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이제 2도를 막아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고요. 2013년도에 2도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아니다. 1.5도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그 1.5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 5년 있다가 2018년도에 인천에서 우리가 1.5도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를 모아서 다시 회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됐어요. 2018년도에 1.5도와 관련된 IPCC 특별총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온도라고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바로 2018년에 인천에서 IPCC 특별총회에서 1.5도 지구 온난화를 거기에 과학적 합의에 대한 2050년 탄소 중립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6차 보고서의 워킹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제1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발표된 거잖아요. 이런 워킹그룹이라는 개념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실무그룹은 무엇을 하는지. 이 IPCC 새 실무그룹이 있어요. Science
밸런스 이제 과학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과학 파트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미래 기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거기로부터 나온 뭐 강수량, 기온의 변화, 극단적인 날씨 이로 인해서 물의 문제나 식량의 문제나 전염병의 문제나 이 실질적인 거를 이게 또 다뤄야 됩니다. 기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2 실무 그룹이 기후변화 그 역량에 대한 적응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물 문제, 농업, 도시, 건강, 부분별로 기후변화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요. 실무 그룹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원인은 줄여야 되잖아요.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죠. 온실가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가야 되나 이러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과학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내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담에서 이거 외교관, 정치가들이 이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보고서가 지금 합의가 돼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적응과 관련된 이 보고서는요,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고 그 저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이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는 내년 3월에 나오고 이 세 권의 이 보고서가 다 나온다. 종합하는 보고서가 내년 9월에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6차 보고서가 내용을 보게 되면 12개의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5차 보고서 때는 그게 14개의 장으로 돼 있었는데 늘어난 파트가 바로 지역 기후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래 전망 기후 모델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분해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역 기후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정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기후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설명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 같은 경우는 4,0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서 SPM이라고 하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보고서가 한 42페이지 정도 돼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전에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난 5차 보고서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추세를 반영한 보고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서기 1년에서 이제 202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을 하잖아요. 바로 저것이 하키스틱 형식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건데 5차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1.1도가 이제 상승을 했다. 우리가 순전히 이 온실가스만 갖고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1.5도까지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석탄을 태우게 되면 나오는 황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햇빛을 갖다가 차단을 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떨궈버리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0.4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제 미세먼지, 석탄의 양, 황산염으로 0.4도가 떨궈졌습니다. 원래는 온실가스만이면 1.5도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0.4도가 떨어져서 1.1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은 태양의 강도가 변합니다. 시점 주기에서 태양의 강도가 변하는데 그건 변해봤자 0.1도의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상세대에서 자연의 변동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엘니뇨 해에는 평년보다 한 0.2도가 더 높아지고 라니나 해에는 평년보다 0.2도가 떨어져요.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고 오늘날의 1.1도의 상승이라고 하는 건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켰다. 이런 이제 추세선들이 앞서 0.85도에서 5차 보고서 지금 현재는 1.1도로 상승을 했고 기후 변화가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명백해지고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추세에 계속 있다라고 6차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차이점들 주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더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1.1도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극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보고서에서 좀 더 정량적으로 지역적으로 깔끔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폭염 같은 경우는 1850년에서 1900년 요 동안에 10년에 한 번 일어날 이러한 폭염이 이미 이제 지금 현재 1도가 상승이 됐잖아요. 2.8배가 증가를 했고 1.5도로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4.1배로 이 폭염이 이제 증가를 하고 횟수가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도도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 일어날 폭염. 이건 심각한 폭염 아니에요. 1900년대 이전에 50년에 한 번 일어날 폭염이 현재 1도가 상승이 되는데 이미 4.8배까지 증가를 했고 1.5도가 되면 8.
8.6배, 2도가 되면 13.9배, 4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39.2배까지 올라간다. 그 아래 이제 막대가 강도가 또 세지는 거를 의미를 해요. 저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생존이 어려운 이러한 이제 폭염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열대 지방이라든가 지금 한 2도 이상이 되게 되고 거의 4도 가까이 되면 이 열대 지방은 사람이 그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홍수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이전에 10년에 한 번 발생할 것들이 현재 1.3배가 되고 1.5도가 되면 1.5배가 되고 2도 때에는 뭐 1.7배가 되고 그 홍수의 강도도 지금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건조한 지역에서 가뭄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900년대 이제 이전에 10년에 한 번 일어날 가뭄들이 현재는 1.7배로 증가를 했고 1.5도가 되면 2배, 2도가 되면 이제 2.4배 가뭄의 강도가 증가를 한다. 대한민국이 온대지방이고 건조지역이 아닌데도 지금 식량 대부분 다 수입해 먹는데 건조지역에서 수입해요. 미국 중서부 지역들, 호주 다 거의 건조지역이에요. 그러한 지역들이 가뭄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 땅의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식량을 구입하는 지역들의 그런 식량 공급이 과연 원활할 수 있냐. 국가 전략을 짜는 분들에게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봐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랄지 뭐 독일에서 일어난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저것들이 굉장히 더 자주 훨씬 더 세게 일어난다는 거구나 하면서 요즘 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카나다 서부 쪽에 금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밀 생산 지역들 완전히 타들어가 버리고 지금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기네 가뭄 들었을 때 수출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밀을 갖다가. 식량의 지금 이런 곡물의 생산량을 갖다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이거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죠. 또 걱정되는 결과 중에 하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결과 중에 하나는 뉴스 헤드라인 중에 1.5도 도달 시점이 10년 앞당겨졌다. 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1.5도 도달 시점이